인데요. 일단 중요한 것은 지금 어제죠.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특별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소위 통과를 했고요. 그리고 특검을 연장하고 기한을 연장하고 인원을 늘리는 법안. 그래봐야 뭐 30일 정도, 한 달 정도 늘리는 건데. 근데 한 달 갖고 될까라는 생각도 들어요. 왜냐하면 지금 우리 양파 언니, 김건희 언니가 너무 많은 또 이제 이우한 화백 그림까지 터졌기 때문에 이 매관매직이 3건만 있을까라는 의혹도 있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이걸로 될까 싶은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? 아니 지금 할수록 진짜 양파 말씀하셨는데 맞는 말씀인 게 거의 한 주에 하나씩 매관매직이 지금 할수록 나오고 있어요. 무다지예요. 특검이 볼 때. 그래서 이거는 진짜 특별재판부를 설치를 하든 아니면 특검을 하든 해서 이게 몇 년 정도는 걸릴 문제다. 네. 이렇게 보여요. 연장은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요. 저 개인적으로는 그 세 개 특검 모두 연장하고 뭐 권한을 강화하는 특검법안을 내놨잖아요. 네. 좀 선택과 집중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란 특검이나 최상병 특검은 글쎄 기간 연장을 안 하고 얼추 그냥 김건희 특검에 다 몰아주는 거죠. 아 몰빵. 네. 그러니까 세 개를 똑같이 한 달씩 연장하는 것보다 김건희 특검은 석 달을 연장하고 일단 그리고 다른 특검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150일이잖아요. 최상병 특검은 120일인데 그 정도면 어느 정도 수사는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어요. 그래서 글쎄 이제 어떤 공격의 빌미를 제공한다는 입장에서도 이제 국민의힘은 특검법 세 개를 다 그렇게 하니까 지금 저렇게 그 반응을 하고 있는데 누가 봐도 김건희 특검은 택도 없이 모자라요. 이 수사 기간이라는 게. 사실 150일 갖고 끝낼 수 있는 수사가 아니에요. 이게 계속 나올 텐데. 그렇죠. 그러니까 일단 거기 석 달을 연장하는 법안을 우선적으로 김건희 특검 법안을 통과를 시키고 나머지 두 개 특검은 좀 상황을 봐서 기간 만료가 다가올 때쯤 뭐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으로 갔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. 네. 그 많은 분들께서 좀 우려하는 게 이제 직위원 재판부 때문에 특별재판 꼭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고 직위원 재판부가 설령 그렇게 하더라도 법원행정처나 대법원이 정리조정을 하면 그러면 믿고 맡길 수가 있는데 지금 이런 시기라면 벌써 내년 1월이면은 아크로비스타로 가서 출퇴근 재판하는 거 아니야? 구속기간 만기로 윤석열 또 나오는 거 아니야? 이런 우려를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. 어떻게 보십니까? 그러니까 6개월 구속 만기가 1월이죠. 그래서 아마 특검이 그 전에 추가 기소를 해서 구속영장을 별건으로 다시 발부를 할 거예요. 그렇지 않으면 말도 안 되는 거고요. 근데 그건 말고 제대로 지금 재판이 되고 있는 건가에 대해서 많이 의구심을 가지시잖아요. 그렇습니다. 박근혜 때는 거의 박근혜 그 재판할 때는 한 달에 15번 한 적도 있고 일주일에 3번씩 했어요. 그렇게 기본적으로. 해도 부족했어요. 이 방청 가서 이게 모니터 해보면. 근데 지금 직위원 재판부 뭐 여름 휴가 갈 거 다 가고 뭐 한 달에 지금 2번 합니까? 3번 합니까?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긴 합니다. 가끔 건너뛰잖아요. 가끔 일주일에 한 번.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라는 국민적인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고. 근데 저는 지금 조희대의 이 사법부가 왜 이렇게 특별재판부에 대해서 뭐 위헌이다라는 얘기까지 해가면서 전국 법원장 회의 연다고 했어요. 반대를 하는가가 좀 더 수상한 거예요. 아, 수상하다. 그러니까 이게 원래 예전에 법원에서 특별재판부에 대해서 입장을 한번 낸 적이 있는데 별로 주목을 받진 못했지만 2018년에 양승태 사법농단 때 그때 대법원장이 사법농단에 관여가 돼 있는데 일반적인 법관으로 해서 되겠느냐. 특별 전담 재판부를 만들자라고 박주민 의원이 법안 냈었거든요. 근데 거기에 대해서 법원에서 그냥 이 법안의 장점은 이거고 단점은 이겁니다 정도를 했지 위헌이다라는 식의 이런 식의 격한 반응은 나오지 않았거든요. 그럼 그때하고 지금하고 뭐가 다르냐. 조희대의 사법부라는 게 다르다. 그러면 조희대의 사법부가 반드시 직위원과 지금 영장 전담 판사들이 이 내란 재판에 영장을 발부하고 직위원이 이 내란 재판을 해야만 되는 이유가 있는 거 아닌가? 그게 아니면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두나? 그렇죠. 그럼 왜 판사 바꾸면 왜 안 되는 건데?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 걱정하시는 거예요. 내년에 1월에 또 윤석열 석방시키는 거 아니야? 아니 그리고 다 떠나서
그 지규현 판사는 흠결이 있잖아요. 그 샤르망. 네, 맞아요. 650만 원. 그러면은 그거는 바깥에서 문제 제기할까 봐도 일단 안에서 수습을 하는 차원에서 빨리 끊어내고 딴 사람으로 재판부 교체를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갖도록 하는 게 기본 프로토콜인데 이 조희대 대법원장은 전혀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뒷배가 있지 않고서야 저렇게 재판도 뭐 MC 보듯이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. 예. 그 지기현 판사에 대한 감찰 결과를 안 내놓고 있는 거는 대단히 잘못된 거죠. 가타부터 얘기를 해야지. 그렇죠. 조사해 봤더니 어떻더라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지금 몇 달째 뭉개고 있잖아요. 네. 그런 점은 참 이해가 안 돼요. 왜냐하면 법원이 아무리 외부적인 여론이나 반응에 무딘 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. 네. 그러니까 법원이 어떤 판사들의 개인적인 비리와 관련한 게 적어도 언론의 보도가 되고 나서는 반응을 해왔단 말이에요. 그 전까지는 뭐 쉬쉬하더라도 언론 보도가 이루어지면 뭐 징계나 아니면 사표를 받던지 반응을 해왔었는데 네. 이번엔 그 반응 속도가 너무 느려요. 그래서 도대체 왜 이러나 그렇죠. 라는 생각이 안 들 수밖에 없어요. 근데 저는 그 특별재판부의 설치와 관련해서는 네. 국제 정치나 국내 정치나 똑같다고 생각해요. 제1원칙은 절대로 전선을 넓히면 안 돼요. 아. 그래서 한꺼번에 여러 명하고 싸우면 안 돼요. 한 명씩 싸워 나가야지. 그러니까 전선을 넓히는 게 아니고 전선을 가능하면 일렬 종대로 세워야지. 예. 그래서 이 당장 보세요. 이게 특별재판부 얘기 나오니까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이 이제 위원 얘기를 꺼냈어요. 그리고 그동안 잠잠하던 검찰도 지금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그 노만석. 보안 수사권 관련해서 이제 안 된다. 예. 유지돼야 된다. 의무다. 검찰의 의무다라는 의무다.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. 예. 그 2, 3주 전하고는 분위기가 많이 완전히 바뀌었어요. 바뀌었어요. 제가 보기엔 이거는 민주당의 어떤 원래 전략이라는 측면에서도 좀 이 시점에 냉정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예. 전선이 넓어지면 안 돼요. 그러니까 한 번에 하나씩 해야 돼요. 예, 예. 저는 일정 부분 예. 지금 의원님 말씀에 굉장히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. 특별재판부까지 설치하면 좋죠. 하면 좋죠. 근데 벌써부터 나오는 게 이게 국회 추천권을 뺐는데도 민주당이 그러면은 검사 뽑고 민주당이 다수당인 민주당이 그러면은 법원도 설치해서 네. 재판하겠다는 거냐라는 보수 언론들의 프레임이 벌써 나오지 않습니까? 네. 그래서 이 지기현 재판부 문제는 이렇게 해결할 수도 있어요. 내년에 2월 되면 판사들 인사이동이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지기현 판사 더 이상 그 재판 못하고 놓고 나가야 될 겁니다. 형사 재판들은 보통 1년마다 바뀌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나머지 윤석열의 인신 문제는 어차피 지금 추가로 기소할 건이 건건이 있기 때문에 네. 추가 기소를 통해서 해결하고 자연스럽게 재판부 바꾸는 방법으로 할 수도 있어요. 네. 그러니까 지금 말씀 이제 합일되는 게 있는데 그 맥락에서 어제 그 규탄 대회 나경원 의원의 발언을 요약해 드리면 지금 민주당이 검찰을 해체하고 대법관을 증원하고 방송을 장악해서 헌재를 장악해서 모든 거를 그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다. 지금 민주당 입맛대로 특검 특판 설치를 하려고 한다. 이제 이렇게 하면 이거를 또 대서특필을 하겠죠. 그러면서 이제 판을 흔드는 이제 교란 작전이 본격화되고 있고 거기에서 지금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노만석 대행이 그렇게 용기 백배해서 본인의 입장을 직접 밝히고 검찰 오적으로 딱 찍혔음에도 불구하고 딱 나서는 이유가 있는 거다. 지금 판을 흔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본 거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드는 건데요. 아니, 그러니까 그런 판단을 한 게 제가 보기엔 전선이 넓어지고 있다라는 판단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높아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검찰 하나만 놓고 보면 제1차적인 우선적인 개혁 대상으로 지목이 됐고 뭐 그 지금 개혁 작업이 진행 중인데 네. 뭐 검사가 뭐 아무리 센들 뭐 소위 캐비넷에 뭐가 들어있든
사실은 뭐 검찰은 정부 부처 중에 하나일 뿐이고 그리고 혼자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, 사실은. 예. 그러면 쭉 밀고 나가면 밀려요. 근데 법원이 옆에 또 같이 쓰고 예. 검찰 옆에 법원이 예. 쓰고 이게 전선이 늘어나잖아요. 지금 국제 정치도 똑같아요. 미국이 세죠. 세계 전체 GDP의 25%에서 요새는 조금 내려왔습니다만 거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 뭐 국방력이 됐던 또 세계 금융을 거의 꽉 쥐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달러 패권으로 이제 국제적인 스위프트 망도 갖고 있고 네. 그렇기 때문에 세죠. 하지만 전 세계를 상대로 싸울 수는 없어요. 지금 보세요. 반미 전선에 중국은 원래 있었죠. 네. 거기 인도가 붙어요. 브라질 붙었죠. 맞아요. 인도네시아 자기 나라 난리 났는데도 전승절 기념식 행사하잖아요. 그리고 그 시진핑 주석이 공들였던 아프리카 국가들 그렇죠. 이렇게 하면요. 사실은 중국, 인도, 브라질, 인도네시아 인구만 합쳐도 전 세계 인구의 거의 절반이에요. 예, 그렇죠. 워낙 인구 대국들이야. 그렇습니다. 다들. 예. 이래 갖군요. 예. 싸움은 자기 편이 많은 놈이 결국엔 이겨요. 그렇죠. 네. 예. 법원이 인도입니까 브라질입니까? 어쨌든 거기는- 글로벌 사우스가 네. 뭉치기 시작했다. 예. 그러니까 이게 개혁도 사실은 일종의 싸움을 통해서 쟁취해 나가고 그렇습니다. 이렇게 정복해 나가는 거잖아요. 저는 늘 강조하지만 싸움의 제1원칙은 절대로 전선을 넓히지 마라. 한 놈만 팬다. 네. 예, 주유소 습격 사건의 그렇죠. 교훈을 다시 한번 더불어민주당이 되새기면서 전선을 분명하게 세우고 하나씩 나가야 된다. 그러니까 시계열의 스케줄을 짜야 되는 네, 예, 거죠. 시계열로. 진짜 이 추석 전까지는 뭐 하고,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 뭐 하고, 9월에 뭐 하고, 10월에 뭐 하고, 이번 주에 뭐 하고, 이렇게 딱딱딱딱 과제를 딱 세워가지고, 그 공과이 세모 해나가면서 개혁 과제를 실천해 가야 된다. 안 그러면 되치기 당한다. 그럼요. 예, 지금 딱 그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.